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입니다. 자,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네. 장 부사장님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네.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가장 큰 형님이 이렇게 네. 힘을 못 쓰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일일비 하실 게 없겠고요. 네. 그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식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주식이라고 안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은 정말 왜 투자란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냥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투자라는 것 자체.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아파트도 부동산도 계속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쉬었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쵸. 부동산도 좋은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지만 지금 10년 전이나 뭐 가격 비슷하고는 원래 떨어진 것도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계속 똑같은 반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주식 투자해서 무조건 돈 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미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의 할아버지건 마찬가지고요. 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S&P 500 기준을 보면 4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좀 올라갔고요. 다우는 오늘도 좀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초 대비 보면 여전히 3대 지수 모두 꽤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거의 뭐 3% 수준 그 이상까지 하락해 있고요. 나스닥은 여전히 4% 이상 하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반등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전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그나마 이제 기술주가 오늘 좀 반등을 했잖아요. 기술주도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돈을 버는 기술주입니다. 우리가 말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기술주가 좀 조금 좀 올랐죠. 그렇죠.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이요.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계기가 있다 그러면 굳이 따지자 그러면 저는 냉정히 보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랐다. 그러니까 하락에도 약간 지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굳이 이유를 따지자 그러면 금리가 3% 정도 아래로 내려온 거가 있겠죠. 다만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 들을 수밖에 없지만 미국 달러가 이게 멈칫해서 내려오지 않으면 시장은 재밌을 건덕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올랐어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미국 달러는 그만 올라야 되고요. 이게 내려가야 되겠고 이게 올라가는 우상향의 추세를 잇는 한 시장은 재밌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서 하락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겠죠. 이건 미국, 한국 딱 마찬가지예요. 반등하겠지만 제대로 된 반등보다는 그냥 흔히 얘기해서 바운스 백이라고 그러죠. 그냥 바운스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전 진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올랐죠. 그렇지만 뭐 오늘 다 똑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알파벳이 다 1.4, 1.5, 1.6 정도 올랐을 거고요. 아마존은 오른 것도 아니죠. 오른 것도 아니에요. 0.06%니까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이 정도 됐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테슬라, AMD, 엔비디아입니다.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이번에 실적이 안 나왔어요 아직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나올 텐데. 5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네. 생일보다 더 아시네요. 제가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외우고 이걸. 중요하죠. 가족은 아시겠지만 부모님 아시게 형제분은 생일자 딱 말하면 모르시죠. 잘 까리까리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음력이냐 양력인데 지금 실적 대박입니다. 하여튼 엔비디아가 어찌됐건 실적은 네. 많은 사람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가이던스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뚜껑 안 열렸는데요. AMD나 테슬라는 실질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없던 건데요. 이런 것들도 오늘 보면 오르긴 몰랐습니까? 3% 오르고 한 1.56% 올라가고 엔비디아 3% 올랐지만 이게 다들 AMD나 엔비디아는 지금 연중 최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약간 하락해서 지치니까 좀 반등했다는 정도 해도 제가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전내훈 연구원이 부장이 네.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전내훈 부장은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없잖아요. 부사장님이 잘 알지. 제가 전내훈 부장을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말한 거가 서로 그 얘기한 거가 합으로 1분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오늘도 보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로 끝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한 1초죠. 그 정도 얘기할 법은 없는데 약간 오늘 그분의 성향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분이 성실하잖아요. 성실한 데다가 이분이 예의가 진짜 바른 분입니다. 이분은 중소형 성장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몇 번을 얘기하셨잖아요. 중성주, 성장주, 뭐 쿠팡도 마찬가지 중성성장주인데 상당히 이분이 지금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정말 순한 분이죠. 선한 분이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약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못 버는 중소형주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던 돈을 못 버는 기술주. non profitable 테크 스탁 아니면 그렇죠. 인덱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숫자를 보여줄 수 없는 회사인 거죠. 그것들이에요. 지금 그것들을 제가 오늘 시리즈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펠라튼이요. 예상보다 큰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펠라튼이요. 저도 펠라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예상보다 큰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8.7%가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가 같습니다. 중소형 주식 중에서도요.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늘 올랐을 겁니다.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를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떨어지면 올랐겠지만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살아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반등 정도는 했을 거예요. 하여튼 펠라톤이 예상보다 큰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업사트는 앞서 코너에서 잠깐 얘기가 나오던데 실적 전망을 하향했어요. 하향했고 이거는 이제 돈을 자기도 구해다가 돈을 주는데 그거를 편하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대출을 인공지능으로 플랫폼을 해서 쉽게 돈을 주는 건데 돈을 자기가 쉽게 해서 돈을 끌어올 때 금리가 비싸지잖아요. 그거에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이게 이제 업스타트가 오늘 떨어졌습니다. 업스타트도 저희 그 글로벌 라이브나 미주미나 저희 쪽에 하는 방송에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하지만 수많은 이제 커뮤니티나 카페나 이런 데서는 엄청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미국 주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미국 주식 좀 하시는 젊은 분들의 그런 단체 토크 이렇게 토크방 오픈 토크방 그런 단톡방 있잖아요. 제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방들 엄청 얘기하는 게 업스타트입니다. 맞아요. 56% 떨어졌습니다. 코인베이스 있죠. 코인베이스는 제가 그 엊그저께부터 이제 뉴스 들어온 거를 잠깐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던 거가 이제 그 가상화폐 하는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지금 40몇 %가 지금 휴면 계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뉴스로만 듣기만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숫자가 약간 틀릴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요. 오늘 보면은요, 얘네들은 MTU란 말을 쓰는데 MTU요. MTU요. 그러니까 그 거래 금액 자체는 약간 줄어들 수 있죠. 금액이 떨어졌으니까요. 월간 거래 고객이 920만 명이 이번에 발표됐어요. 근데 전분기에는 1,1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줄었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40% 이상이 휴면 계좌라는 거가 아예 엉뚱한 소리는 아닐 겁니다. 네, 그 1년 전 대비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딱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전체 거래 규모가 5.47억 달러에서 3.09억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거거든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쇼피파이 얘기하면서 애널리스트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회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잘못한 겁니다 지금. 애널리스트가 열일 안 했거나 회사가 숨겼거나 회사가 숨겼다기보다는 회사가 얘기를 안 한 소통을 거죠. 안 한 거죠. 이렇게 못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 사실 보면 코인베이스가 이익이 아주 조금이라도 이익이 날 뻔했는데 적자가 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 해봤자 전망이 뭐 5센트, 2센트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1달러 넘어 나왔지만 그건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15억 달러 수준에 예상됐는데 14.8억인데 11.7억 달러밖에 안 나오면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했다. 누군가 잘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회사가 잘못한 거죠. 아 회사가 잘못했겠죠.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애널리스트가 한두 명이 아니면 한 10대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평가하는 애널리스트가. 그들이 이렇게 같이 틀렸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코인베이스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16% 하락하면서 16%요? 예, 61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그 유니티 소프트웨어 있죠. 네. 예 있죠. 오늘 이제 로블록스도 이제 시간에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더 심하네요. 근데 지금. 로블록스 이전부터
유니티하면 유니티에 대해서 부사장님이 어디 밤에 글로벌라이즈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시도하고 난무하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엄청나게 유니티의 그냥 신봉자들이 널려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널려나요. 그렇죠. 이것도 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은 실망감이 나왔고요. 2분기 매출 이건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딴 것보다 좀 오히려 괜찮아요. 이건 왜냐하면 전망치보다 나쁘게 발표했는데 뭐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시간에 많이 떨어졌지만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코인베이스가 더 나쁜 거예요. 지금 시간에 걸어 27% 네, 하락하고 있어요.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졌죠. 35달러. 이건 시간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이건 스스로 솔직히 얘기한 겁니다. 월가 전망이 3.6억 달러가 2분기인데 그렇게 안 나올 거다. 2.9에서 2.9억 달러. 연간 전망도 10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말씀드린 중소형 성장주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입니다. 네. 다음은 쿠팡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이 많이 올랐어요. 13%나 장중에 올라가지고. 어저께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어저께 저점이지만 10달러 이하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쿠팡은 딱 1년 됐습니다. 1년이요. 제가 이 날을 아주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 지금 엄청나게 적자 나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꽤 있는 거 아마 저희 미주미 회원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쿠팡을 IP하기 전날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이 코너가 없었고 제가 그 3프로에서 정규 방송에서 출연할 때 그때 제가 쿠팡에 대해서 20분 동안 쿠팡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쿠팡은 비싸다. 왜냐하면 그 당시 쿠팡에 분류됐던 가격이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 수준까지 올랐어요. 평가가. 그래서 뭐 70조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게 35달러의 IPO가 붙었고 그것도 25달러부터 계속 올라서 35달러의 최종 IPO 가격이 나왔고 기억을 다들 못 하실 겁니다. 처음 붙은 가격이 63달러에 붙었어요. 첫 가격이. 그리고 그날 가격이 한 69달러, 70달러 언저리까지 갔을 겁니다. 그때 월가에서 대부분 엄청 좋게 얘기했어요. 물론 목표 주가는 IPO 가격보다 약간 위인 45달러 정도를 얘기한 사람이 많았고 네노라는 정말 유명한 그런 매니저 이런 사람 중에 쿠팡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다. 아시아의 아마존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쿠팡은 흘러내렸습니다. 어저께까지 해서 어저께까지 하면 고점 대비 거의 9분의 1까지 갔었어요. 상장 후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입장은 뉴트럴입니다. 뉴트럴. 중립. 이 가격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에서는 좀 중립이에요. 중립. 제 의견을 묻질 마세요. 의견이 없으니까 저는요.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내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예상치가 17.30센트, 17.3센트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이거 적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는 회사입니다. 매출은 엄청나게 꾸준히 늘어났는데 천문학의 적자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적자를 어떻게 메꿨느냐? 손정회장 그리고 IPO 이런 걸해서 돈을 차입을 계속하거나 증전해서 했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것이 물론 몇 번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자세히 보시네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내일까지 발표되는 건데 기존에 발표된 거가 실적 그 상장 이후에 3번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였는데 이제 발표치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해요. 이게 이제 요만큼 정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더 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인데요. 이제 첫 달은 처음에 좀 맞췄어요. 처음에 맞췄지만 이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매출은 엄청 좋게 나오겠죠.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주당 이익의 손실 규모를 좀 맞추거나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면 매출을 그러니까 이익을 맞추면 좀 뭐 괜찮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일도 많이 못 맞추거나 하면 좀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하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가이던스는 듣지 마세요. 가이던스를요? 가이던스 듣지 마세요. 저는 쿠팡을 나름 전문 예전부터 많이 봤어요. 상장이랑 미국에 상장한 지 모를 때부터 많이 왔거든요. 쿠팡은 장밋빛입니다. 항상 장밋빛이었어요. 작년에도 보시면 작년에 상장할 때 그 자료를 전 다 봤습니다. 상장 서류 IPO 할 때 서류 있잖아요. 다 봤는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정도가 장밋빛이 그냥 무지갯빛으로 환합니다. 이 회사. 근데 결과는 아직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가 조언을 드린다 그러면 다 보실 거 없고 내일도 요 17.3세트 매출 늘어나는 거 보지 마시고요. 요거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못 맞추는지 그걸 보시고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워낙 왜냐하면 10분의 1 떨어지면 어떤 주식도 10분의 1 떨어지면 이거 반등하는 할 수밖에 없죠 이거. 그렇죠. 예. 떨어지는 것도 올라갈 가능성 있겠죠. 있기는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는 뭐 매매할 마음이 1도 없지만 어찌됐건 보실 거는 내일 이익을 어느 정도 맞추는지 못 파는지. 그리고 제가 조언 드리면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가이던스 신경 쓰지 마시고 딱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적자를 어떻게 맞출지. 네. 내일도 와서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편하게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그렇죠. 쿠팡인데 네, 저도 이제 뭐 거의 뭐 쓰시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쓰는 것 같아요. 로켓프레시를 비롯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뭐 매출은 많이 낼 수 있겠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건 상황이라서. 이제 제가 약간 시간 되면 말씀드리면 쿠팡 엄청 쓰는 건 맞죠. 네. 제가 작년에 딱 그 상장한 날도 그 말씀드렸고 좀 말이 길어지는데 쿠팡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말씀드려요. 제가 쿠팡에 대해서 별로 말씀드릴 마음도 없었는데 어저께 집에 가서 댓글 보니까 쿠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오늘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쿠팡은 매출은 엄청 날 겁니다. 앞으로도 엄청 날 수 있는데 쿠팡과 아마존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존 외에는 별로 없어요. 아마존의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이 미국에 별로 없어요. 아, 이제 막 도전하겠다고 나온 것이 쇼피파이가 도전하겠다고 나오면서 페이도 하고 쇼피파이가 자기네가 이커머스의 플랫폼도 만들겠다고 하고 요즘 쇼피파이가 돈 엄청 쓰는 거가 웨어하우스를 막 합니다. 웨어하우스 체제를 플랫폼도 인수했어요. 하겠다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쿠팡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새벽 배송이나 뭐 가격, 예를 들어서 신세계 이마트에서 하는 SSG 쓱 배송 있죠. 쓱 네이버에서 네, 하는 같이 네. 하는 뭐 하잖아요. 네. 롯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죠. 뭐 마켓컬리도 마켓컬리도 1000만 명도 있잖아요. 마켓컬리도 하죠. 관련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아마존은 돈이 엄청 많으니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로 돈을 번 마음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건 계속 고객한테 유인책으로 주는 거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따로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쿠팡 비디오를 하잖아요. 쿠팡 플레이. 네, 쿠팡 플레이 하나요? 네. 한번 보세요. 메리트가 티빙이 하죠. 티빙. 네. CJ 이내면서 티빙이 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콘텐츠 싸움에서. 티빙이 이기죠. 아니 모르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 둘다 보고 있거든요. 전 중립이에요. 저는 중립이고 쿠팡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코멘트를 안 하겠지만 경쟁이 넘쳐난다는 거죠. 넘쳐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뭘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요즘 보면 세탁도 다 맡기잖아요. 세탁도 맡기고 요즘 보면 전문적으로 뭐 제가 그 아시니 많이 유명하니까 정육각 이런 것도 많이 시키죠. 정육각이라고 고기, 소고기, 네. 고기 위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많이들 하실 겁니다. 오늘의 회 이런 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정육각이나 마켓컬리가 다 합니다 지금. 쿠팡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쓱 배송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게 약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쿠팡은 앞으로도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매출은 계속 나겠고 새로운 건 많이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꿈과 희망은 넘쳐나게 얘기를 항상 해왔는데 솔직히 저는 한 5, 6년째 들었어요. 저는 상장 훨씬 이전부터 관심 갖던 회사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 뉴트럴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뉴트럴이에요. 근데 말투는 중립이 아닌 거 아니죠. 저는 살 마음이 없다니까요. 매매를 작년에 살 마음이 없었고 지금도 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지금 많이 부드러워지신 겁니다. 많이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중립이죠. 지금은 아니 오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10분의 1 떨어졌는데 이걸. 네. 그걸 근데 뭐- 저는 다만 그런 트레이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젠가 좋아질 수 있죠. 쿠팡 얘기하다 보니까 아, 벌써 시간이 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지나서 아쉽게도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전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외전 오늘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없고 뭐 제가 다른 또 특집 방송하는 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네. 뵙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이제 어제 국내 시장을 보니까 국내 시장은 한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낙폭을 정말 좋았어요. 많이 네, 줄이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이제 어제쯤에 올라온 이남우 교수님의 영상에 왜 국장이 미국장보다 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오.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또 금요일에 모시지만 혹시라도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보지는 네. 않으실 테지만 예,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가보시면 왜 덜 빠졌는지를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